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함수 부분인데, 우리가 함수는 x의 값 따라서 y 값이 하나로만 정해져야 된다는 거. 함수에는 이제 1대1도 있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있다. 1대1 대응은 y가 겹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치역의 개수하고 공역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만약에 정의역이 4개라면은 여기도 4개가 돼야지만이 x의 값이 하나로만 가니까 무조건 맞춰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은 좋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뭐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 2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 3이 선택할 수 있는 개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뭔가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사실 유형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게 나은데 그 유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내가 일일이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드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는 거, 그걸 일단 만족을 시키면서 1대1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1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경계값에서의 값이 똑같아야 되고 기울기가 양수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잘린 거하고 이렇게 직선이 만났을 때는 경계값이 같아야 되고, 뭐 여기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면 아래로 불러긴 형태고 여기도 양수가 되어야지 만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x제곱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하고 1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겠지. 다르다면은 안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의역을 제한시켰을 때, 뭐 공역도 제한시키고 그랬을 때 반드시 여기서 시작을 하거나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 여기서 시작을 해도 되고 여기서 시작을 해도 되고, 어쨌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끝이 나야 돼. 근데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이러면 1대1이 안 되니까 이거밖에 못 가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여기로밖에 못 가겠지. 뭐 경계값이 아니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 또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돼야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잖아. 점점 위로 올라가야겠지. 점점 언젠가는 끝까지 가야겠지. 그런 형태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이 경계값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면서 1대1 대응 문제는 그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에 대한 것들, 뭐 상수함수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수함수는 어떤 x값을 넣으더라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니까 반드시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되겠지. 왜냐면 1대1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수함수고, 그 다음 항등함수는 기억해야 될 게 fx를 반드시 x라고 두으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항등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 함수가 나오는 fx에 대해서 fx는 x라 두고 그러한 x를 찾아준다면은 그러한 x들을 모아놓은 집합들이 정의역으로 갖는다면은 무조건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같은 함수에 대한 거, f하고 g가 같으려면은 주어진 정의역에 대해서 뭐 f1이 g1이랑 같아야 되고 f2가 g랑 같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성립하는 거니까 무조건 이런 문제는 이걸 사용하는 문제니까 항등함수는 fx는 x라 두고 그런 x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고, f하고 g가 같은 함수가 나오면은 각각의 정의역에 대해서 1하고 2가 정의역이라면 f1이랑 g2랑 같아야 되고 f2랑 g2랑 같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문제가 무조건적으로 나오니까 뭐 여기서 문제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이것들을 이용하는 문제가 무조건 문제 해결 과정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이제 x 플러스 a분의 뭐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의 형태인데, 이 형태를 반드시 이렇게 x-a분의 k 더하기 b의 형태로 나타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 잊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x는 a하고 y는 b가 점근선이 된다는 거. 근데 이 점근선은 여기서 이 상태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a분의 c가 y는 a분의 c가 점근선이고 이게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점근선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를 그릴 때는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거를 대칭 이동하든 평행 이동하든 점근선을 가지고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을 해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대칭 이동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냥 천천히 뭐 평행 이동을 하면은 x 대신에 뭐 x 마이너스 a, y축으로 a면은 y 대신 y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걸 점근선을 가지고 하면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왜냐하면은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뭐 x의 부호가 바뀌거나 y의 부호가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칭 이동이 나올 때는 그냥 천천히 우리가 하는 대로 뭐 x 마이너스 a 넣고 뭐 y 마이너스 b 넣고 그래가지고 뭐 대칭 이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칭 이동이 나올 때는 평행 이동만 나와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대칭 이동이 함께 섞여 있을 경우에는 그냥 천천히 우리가 하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해주면 된다는 거. 어쨌든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거 같고 x는 a, y는 b가 점근선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k의 부호에 따라서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나뉜다는 거. k가 양수일 때, k가 음수일 때 이렇게. 그것만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우리가 유리함수를 그릴 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x절편하고 y절편을 찾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라는 거겠지. 그래서 유리함수에 대한 내용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문제 같은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된 내용으로 만약에 이런 유리함수하고 어떤 직선이 만나고 싶은데 아니 이거 하기 전에 유리함수의 성질이 이제 x는 a, y는 b가 점근선일 때 a, b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야. 점대칭. 그 다음에 a,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에 대해서만 대칭이 된다라는 거. 이 유리함수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지. a, b 점대칭이 되고 a,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에 대해서만 대칭이 된다는 거. 다른 직선에 대해서는 대칭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겠지.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이런 형태. 대칭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이외에는 이제 뭐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정의역은 정근선의 x는 a이고 y는 b면은 정의역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x는 a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지.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고 y는 b가 아닌 모든 실수 y가 뭐 치역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항상 이 분모 x-a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 정의역과 치역과 같은 아까 했던 것들이랑 이제 뭐 정근선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는 있고 뭐 이제 뭐 어떤 사분면을 지난다던가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x절편과 y절편 이용해서 그린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어디를 안 지나는지 어디를 지나는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면은 이제 아까 하다 말았던 유리함수하고 직선이 한점에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런 걸 했을 때 어떤 유리함수하고 어떤 g라는 1차 함수하고 만나려면 갖다 놓은 다음에 x의 값을 찾으면 교점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갖다 놓은 다음에 g를 이항시켜서 f-g는 0을 만든 다음에 교점이 한 개라면 d는 0일 거고 교점이 두 개라면 0보다 클 거고 교점이 없다면은 안 만난다면은 d가 0보다 작을 거고 이런 것들을 판별식을 이용해서 교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교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그 교점을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 물론 교점도 찾을 수는 있어. 갖다 놓은 다음에 x의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찾을 수는 있지만 교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그 이제 2차 반응식이다 보니까 이게 2차 함수 빼기 유리함수 빼기 직선은 2차 함수가 되거든. 그 분모에다가 그 분모를 양변에 곱해주면은 그래서 2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뭐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곱셈공식을 이용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지.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g라는 함수가 기울기에 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뭐 y는 ax 더하기 b가 나왔어. 3이 나왔어. 그럼 a를 모르잖아. 그럼 우리가 하던 것처럼 판별식 d를 사용하거나 뭐 근각계수 관계를 구하거나 아니면 인수분해를 해서 그 교점 x 값을 구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a가 0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 a가 0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원래 하던 것처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울기에 문자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a가 0인 경우도 생각을 해서 a가 0이 될 때 되냐 안 되냐 그런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이거랑 합쳐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에 문자가 있을 경우에만 이렇게 조심을 해주면 돼.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가 유리함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 뭐 이제 역함수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역함수를 안 했구나. 역함수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fx하고 f 인버스 x의 교점은 y는 x하고 교점이 똑같다. 그러니까 f 인버스 x는 x라고 두든 fx는 x라고 두든 해가지고 이러한 x의 값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뭐 근각의 계수 관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고. 근데 뭐 어제 질문했던 거 있지만 뭐 fx하고 f 인버스 x가 뭐 1,3에서 맞는다. 그럼 이게 y는 x 위에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fx 뭐 y는 ax 더하기 b랑 이거 역함수는 x는 ay 더하기 b니까 여기다가 이제 1,3을 집어넣어 가지고 a하고 b에 대한 연립반정식을 풀어주면은 a하고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y는 x 위에 있는 점이 아닐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 하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는 x하고 y를 바꿔가지고 나타내면은 이게 f고 이게 f 인버스 x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3을 둘 다 지나는 거니까 넣어줘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무리함수에 대한 내용을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무리함수는 이제 뭐 뿔마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의 형태를 반드시 바꿔줘야겠지. 이렇게 루트에 a로 묶어줘 가지고 x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c 이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 c가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이 루트 안에 a의 부호에 따라서 a가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향하는 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a가 음수면은 왼쪽으로 향하는 이런 게 되는 거고, 이게 플러스일 때 루트 앞에 있는 수가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를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뭐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무리함수의 꼭지점이 주어진다던가 뭐 얘가 뭐 1,3이다 그러면은 루트에 a의 x-1 더하기 3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위로 가니까 플러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a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야겠지. 그래서 뭐 무리함수는 사실 많이 할 얘기가 없긴 한데, 그래서 형태만 잘 바꿔가지고 그림만 잘 그린다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무리함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근데 이 직선이 항상 이렇게 되진 않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한 점에서 만나고 출발점을 지날 때 이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항상 무리함수는 그려놓고 함수가 어떤 형태인지를 일단 봐야 돼. 뭐 정점이 있냐. 그러니까 정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ax-a라는 수는 있어. 그럼 이거는 a로 묶어주면, 문자로 묶어주면 정점이 나오거든. 문자로 묶어주면은. 그럼 이건 무조건 1,0을 지날 수밖에 없잖아. a 값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1,0을 정점으로 갖는 거야. 그러니까 정해진 점을 지나는 거지. 뭐 1,0이 여기 있어.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러면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걸 구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야 되는 건 이렇게 점선을 그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걸 지나가 버리면은 양수가 되는 지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점선을 그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것보다 왼쪽에 있다면 a가 음수일 거고, a가 오른쪽에 있다면 양수일 거고. 근데 a가 양수일 때는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어제 문제에서 풀었었지만, 너가 아니구나. 어쨌든 a가 양수일 때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근데 a가 음수일 때는 이것보다 아래에 있다면은 못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게 y축이라 생각을 해. 그럼 y축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절대값이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숫자는 점점 작아지겠지. a라는 숫자는. 절대값은 커지겠지만 a라는 숫자는 점점 작아지니까 이때 a 값을 구해가지고 그 a 값보다 작다면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유형이 있지는 않고 이렇게 직선과 무리함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정점이 있으면 정점을 반드시 지나는 걸 찾아야 되고, 근데 그 정점을 찾는 방법은 문자로 묶어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건 1,1을 지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문자로 묶어준다면은 반드시 정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그 정점을 반드시 지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 판별식을 이용한다던가, D는 0, D가 0보다 크다, D가 0보다 작다,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가는 거. 이 안에 있다면은 두 점에서 만날 거고, 이 밖에 있다면 안 만날 거고, 이것보다 밑에 있다면은 한 점에서 만날 거고, 그런 것들을 그 두 가지의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이 어떤 형태인지, 무리함수가 어떤 형태인지 잘 보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 문제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어쨌든 이건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려서 문제의 뜻을 파악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지. 그 다음에 무리함수의 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 함수의 치역, 원래 함수의 치역을 반드시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제 이게 f의 치역이라면은 f 인버스의 정역이 이게 된다는 거. x하고 y 바꾸니까. 그래서 그것만 조심을 하고 이거에 해당되는 x의 값만 반드시 교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야겠지. 만약에 fx하고 f 인버스 x의 교점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뭐 f 인버스에 뭐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하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키지 않은 x는 f 인버스의 점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역함수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무리함수에서는 반드시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역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야겠지. 그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무리함수는 무리함수의 형태, 그 다음에 무리함수를 그리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무리함수하고 직선은 무리함수하고 직선을 잘 문제의 뜻에 맞게 그려야 된다는 거. 항상 정점을 조심을 하고, 정점을 구하는 거는 같은 문자로 묶어주면 정점이 보인다라는 거. 그거를 체크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열과 조합인데, 순열과 조합은 사실 문제를 보면서 보는 게 나은데, 그 하나하나를 내가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너가 부교재 같은 거 뭐 다른 책들 보면서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유형은 이렇게 풀고 어떤 유형은 저렇게 풀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고, 네, 경우에 쓰는 수형도를 항상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색칠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분이 같은 색상이 될 수가 있나 그거를 체크를 해봐야 돼. 그냥 반드시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부터 뭐 반시계로 간다던가 뭐 시계 방향으로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색칠해 주면 되고, 항상 같은 색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 같은 색이 나올 수 있냐 없냐. 근데 그 같은 색이 나옴에 따라서 뭐 이쪽이 개수가 달라진다라는 거. 이 두 개 같은데 이거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냐, 아니면은 이게 서로 다른데 개수가 달라질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돼. 달라진다면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나눠서 풀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정 못 풀겠으면은 뭐 우리가 그냥 노가다 해서 풀어도 그것도 답이 아닌 건 아니니까 노가다로 풀 수 있는 거는 풀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NPR이 n-r 팩분의 뭐 n팩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들어가겠지. 뭐 NCR은 r팩의 n-r 팩분의 n팩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근데 이만큼이 NPR이니까 그거 이거는 r팩분의 NPR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면 좋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안 쓰지만 n-cr 더하기 n-cr-1이 뭐랑 똑같다? NCR이랑 똑같다.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반드시 뭐 시험 보기 전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면 좋겠지. 잘 안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산술기하라든가 뭐 코시 슈바르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항상 조건에 조심해서, 슈바르츠는
실수해서 사용되는 거고, 뭐 산술기 같은 경우는 둘 다 양수일 때만 사용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연계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된다. 그래서 고1 과정학 수학상에서 연계될 내용은 뭐 인수분해라든지 곱셈 공식, 그다음 뭐 2차 방정식의 해에 대한 것들, 뭐 2차 함수의 뭐 최대 최소 이런 것들, 그다음 뭐 대칭 이동, 뭐 평행 이동 그런 것들만 사용이 되는 거니까 뭐 산수기하라든지 뭐 그거는 고1 수학 하 내용이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개념을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 순열과 조합에서는 이제 순열에서는 항상 배열을 하는 거니까 순서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조합은 순서의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두 개를 뽑아놓고 우리가 순서를 정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선택을 하고 그걸 정해주는 건 우리가 해도 상관이 없다. 그 경우의 수는 똑같다. 라고 문제를 생각해서 풀어주면 돼.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일이 시험이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은 네가 준비한 만큼만 열심히 하면 돼. 이미 시간은 다 끝났고 결정해주는 건 뭐 너의 뭐 시험 성적이겠지만은 그게 뭐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잘 나왔다면 좋은 거고 못 나오더라도 그게 너가 지금까지 한 결과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고쳐 나가면 되는 거니까. 아직 뭐 이제 고1밖에 안 됐으니까 못 보더라도 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하가면 되는 거니까 네가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